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 창원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익명의 힘을 빌어 글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전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창원에서 나고 자라 줄곧 창원에서만 살다가 대학 시절 20대 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계속 창원에서만 살고 있죠. 제 전처와는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전처는 저희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여대의 미용과를 나왔는데요. 미용과를 다녀서인지 자기를 잘 꾸미는 건 물론 167의 훤칠한 키에 50kg가 안 나갈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여자였습니다. 우연히 친구에게 전처를 소개받았을 때 전 정말이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전처는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예쁜 아가씨였기 때문에 지나가다 버스에서 눈 몇 번 마주친 것만으로도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었죠. 그러면서 속으로 저런 여자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이란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마침 동네 마당발이었던 제 절친이 소개를 시켜줬고 전처의 이상형이 키 185 이상의 듬직한 남자였다고 하길래 187의 거구인 저밖에 없다 생각했답니다. 다행히 전처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는 소개팅 첫날부터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장장 8년에 가까운 연애 끝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이력서를 돌렸지만 끝내 취업의 문을 열 수가 없었고 몇백 번의 취업 실패 후 좌절하여 창원으로 돌아와 부모님이 하시는 역앞 근처의 식당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식당은 벌써 3대째 이어오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장사가 무척 잘 됐기에 원래는 제 동생이 물려받기로 했으나 제가 떨어졌던 공기업에 떡하니 붙는 바람에 서울에 터전을 잡고 살게 되어 제가 물려받게 되었죠. 그렇게 전처와 장거리 연애를 하며 아내는 서울의 미용실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미용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처음 월급이 거의 100만 원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페이도 적은데 그 돈으로 쪼개고 쪼개 월세 내랴 선배들의 갈굼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던 전처에게 저희 가게 앞 목 좋은 자리에 미용실 하나 내줄 테니 너만 싫지 않다면 여기 내려와서 미용실을 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마침 전처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며 제 고향으로 내려와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다행히 동네 장사라 잘 될지 모르겠다던 미용실은 전처 특유의 싹싹함 덕분에 2호점까지 생길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부부 수입이 많이 벌 땐 월 2천까지 나올 정도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죠. 그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모님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예전부터 봐왔던 분들이라 지나가다 한마디씩 하시는 말이 아이고 현민이 너는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애가 없어? 병원 한번 가봐. 네 엄마가 손주 안 생긴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갑다. 그럴 때마다 전 겉으로 그러게요. 아무래도 아이라는 게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니 제일 예쁜 아기로 점지해주시느라 삼신할매가 많이 늦나 보네요. 들어가세요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곤 했지만 제 속은 속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전처를 꼭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계속 생각해왔었고 수입이나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자 조바심이 났었거든요. 사실 아이에 대해 몇 번이고 아내에게 둘 다 건강한 성인 남녀고 주기적으로 잠자리도 가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한사코 자신에겐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우연찮게 아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후 겨울 패딩을 꺼내려 옷장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 알약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뭐지? 하며 봤더니 그건 피임약이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전 아내가 나 몰래 피임약까지 먹을 정도로 아이를 가지기 싫었던 건가? 그럴 거면 나한테 솔직히 말이라도 꺼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하며 알 수 없는 배신감 때문에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말없이 피임약을 건넸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아내는 잠시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곧 제게 따져 물었죠. 뭐야? 설마 당신 몰상식하게 내 옷장 뒤진 거야? 그걸 왜 당신이 갖고 있어? 몰상식하다니. 난 그저 갑자기 바람이 쌀쌀해졌길래 당신 미용실로 패딩 하나 가져다 주려고 옷장에서 옷 꺼내다가 발견했을 뿐이야. 그보다 이거 피임약 아니야? 나 몰래 여태 피임한 거야? 그럴 거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우리 아이 갖고 싶지 않다고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내 탓인 줄 알고 비뇨기과에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먹어든 내가 바보 같네. 옆에서 네가 보기엔 내가 얼마나 우스웠겠어.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뭐가 달라져? 나 결혼하고 나서 아이 갖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고 애 낳고 퍼져선 아줌마 될 내 모습도 보고 싶지가 않아. 게다가 이제 미용실 3호점 내니 많이 하며 바쁜 와중에 애 가져서 사장인 내가 빠지게 되면 미용실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난 애 때문에 내 커리어 망치고 싶지 않으니 그게 싫으면
당신이 아이 가지는 건 포기해줘 라며 딱 잘라 말하는 아내를 보며 사모점이고 뭐고 아내는 겉으로 나돌기 좋아하며 아이 때문에 자신의 몸매가 망가지는 걸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여자였기에 어차피 낳아봐야 아이는 뒷전이 제 더욱 밖으로 나돌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서로 맞벌이다 보니 집안일은 전부 저희 엄마에게 맡기거나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셔서 늘 집을 치워주시곤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저희 아내 결혼생활 10년이 다 돼가도록 제가 아플 때도 죽은커녕 본인 손으로 라면 한번 끓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연애 때부터 저희의 가치관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평생을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언젠간 아이를 낳으면 셋 정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저의 결혼 목표였다면 아내는 장모님이 아내보다 더 미용과 자기관리에 투철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장모님의 영향을 받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툭하면 장모님은 제 앞에서 아내에게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 방구석 아줌마로 전락하지 않았을 텐데 가 장모님의 입버릇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말다툼 후 아내와의 냉전 상태는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 2년 가까이 서로의 일에만 매진하며 필요한 이야기 외엔 말도 걸지 않는 쇼윈도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식당으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동기로서 저뿐만 아니라 오래 사귀었던 제 아내와도 친할 정도로 서스럼 없는 친구였죠. 야 민수야, 이 시골까지 웬일이냐? 일은 잘 되고? 너 보러 왔지 임마. 여전히 식당에 손님이 빠글빠글하네. 이 동네 돈은 네가 다 버는 거 아니냐? 라며 오랜만에 본 친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동차 매장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타고난 말빨이나 수완 덕분에 불경기인 와중에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 좋은 친구였죠. 앞서 말씀드렸듯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와도 친했기에 오히려 저보다 제 와이프와 더 자주 술자리를 가질 정도였지만 이 친구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 차에 아이까지 있었기에 전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어제 우리 와이프랑 술 마시고 해장한답시고 내 식당 와서 먹고 가는 건 뭐냐? 그러게 말이다. 이 동네에서 니네 식당이 제일 맛있으니까 그렇지. 야, 그리고 재수씨, 아니 수정이 덕분에 어제 미용실 단골 손님들이 차 몇 대 계약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한턱 낸다고 내가 술 사준 거야. 수정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라. 우리 마누라가 수정이 반만 됐어도 내가 소원이 없겠어. 결혼하고 한 번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데다 소심하기까지 해서 밥만 잘 차려주면 뭐해.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지. 친구도 없어서 맨날 집에서 틀어박혀 있지. 그 덕에 내가 뭐 말만 하면 잘 모르겠다는 표정만 지어대니 답답해 미치겠어. 너 임마 수정이한테 잘해. 요즘 같은 때 애 가지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야. 여자도 커리어가 중요하고 사회생활이 중요한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속였다고 길길이 날뛰었어? 야, 애 낳아봐라. 완전 짐덩이다 짐덩이. 애 밑으로 나가는 돈이 좀 많아야지. 아무튼 다 돈이다. 돈이야. 부장한테 전화 왔다. 나 간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와이프는 하소연한답시고 민수에게 피임약 소동에 대해 전부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 부부 사이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민수에게 털어놓으며 그걸로 술안주 삼아 술을 마시곤 했기에 그때는 또 말했나 보군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 일은 지금 생각해보니 앞으로 제가 겪을 수모스러운 일들의 신호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게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아이까지 데리고 서성거리고 있길래 가까이 가서 봤더니 민수의 아내였습니다. 몇 년 전 부부 동반 모임 이후 처음 보는 거라 긴가민가 했지만 그땐 화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아이 엄마답게 수수한 옷차림이었기에 알아보게 되었죠. 아니 재수씨,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이 추운 날에 애까지 없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라 손님들도 없거든요. 현민씨 오랜만이에요. 저 알아보시네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며칠째 민수씨가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돼서 혹시 여기 와 있나 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와 봤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민수랑 마지막으로 만난 게 한 달 전인데 그 영업직이라는 게 워낙에 바쁘고 그렇잖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재수씨를 위로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남편 바람 피워요. 바람 피운 지는 좀 됐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 이혼당하면 어떡하죠? 아직 저희 아이 4살밖에 안 됐고 결혼하고 일 그만둔 뒤로 집안일에만 전념을 하길래 집에만 있다 보니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하기도 하고 당장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이번 달부터 큰일이라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며 당황해선 본인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오죽했으면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와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본인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재수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 민수는 얼굴도 잘생겼고 대학 시절부터 여자가 끊임이 없긴 했습니다.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막는다는 게 연애 지론일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이 정말 많았지만 10년 전 미인이라기보단 언뜻 보기에 수수한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전부 놀랐고 아이까지 낳았다길래 믿을 수는 없었지만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결혼 후엔 모든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고 가정에만 충실한 그 녀석을 보며 안심했기에 갑작스러운 재수씨의 폭탄 발언에 내심 놀라 재차 물어보았죠. 바람이요? 민수가요? 그럴 리가요. 핸드폰이나 SNS에 아이 사진이랑 재수씨 사진만 도배해놨었는데 라며 말을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몇 달 전부터 민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서 가족들의 사진들이 내려간 지 한참 되었고 재수씨의 말을 들어보니 사진이 내려간 그 시점부터 남편이 집에를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은 몇 달 전부터 외박은 기본이고 최근엔 생활비는커녕 아이 유치원비도 안 보내주고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 받아서 내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어쩌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에는 와이셔츠에 여자 향수 냄새나 간간히 립스틱도 묻혀오기도 하고 얼마 전엔 텔레그램? 이라는 앱으로 어떤 여자랑 사랑한다는 대화를 보기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다 찍어왔거든요. 라며 대화 내용을 제게 보여주었는데 세상에 마상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그 추운 날 입술과 손이 부르튼 채 변변한 잠바 하나 없이 벌벌 떨고 있는 재수씨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여워 지금 당장이라도 민수를 찾아 두들겨 팬 다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마음에 일단 재수씨에게 급한 대로 쓰시라며 한사코 안 받겠다는 재수씨 주머니에 억지로 100만 원을 우겨 넣은 채 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해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다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민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일주일 전에 만났다며 집에 왜 안 들어가는 거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너 진짜 소문 느리구나. 그니까 임마 창원에서만 처박혀 있지 말고 모임에도 좀 나오고 하지 그랬어. 그 소문 못 들었어? 그 새끼 새 살림 차린 거 그 대구역 앞에 땡땡 오피스텔 알지? 거기서 애인이랑 붙어먹어서 거기에서 아예 산단다. 요새 유부들 사이에 애인 없으면 바보 취급받는 거 알잖아. 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민수가 애인이 생겨 새살림을 차렸다는 얘기와 그 여자가 소문난 미인이라 얼굴은 본 적이 없어도 민수가 단단히 빠졌고 곧 결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실을 재수씨한테 전부 전달했다간 충격받아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그 오피스텔 이름만 알아내 당분간 저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진했던 전 재수씨의 충격을 걱정해줄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그날도 너무 바빠 앉을 틈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식당 아주머니들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어떻게 라는 말을 한다든가 어휴 어쩜 이라며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고 마침 브레이크 타임에 한 아주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 오더라고요. 아휴 우리 착한 사장님 속상해서 어떡해요. 자기 이혼할 거지? 이혼해야 하고 말고 못담시 애 좋아하는 우리 사장님이 여태 애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사모님이 그럴 줄 알았어?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시길래 제가 여쭤보았죠. 무슨 소리신가요? 혹시 제 와이프한테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말하자마자 아주머니들 일동 얼음이 되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몰랐나봐. 아휴 자기가 말해. 아니야 자기가 하며 서로 말을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추궁했더니 그제서야 저희 식당 최고참 아주머니께서 힘겹게 입을 떼시길 아니 사장님 진짜 몰랐어요? 그 사모님 바람난 거요. 믿을 수 없겠지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나뿐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사장님만 모르고 있던 거지. 그니까 나 엊그제 파마하러 사모님 미용실 갔을 때 어떤 남자 보고 애인이라고 신나게 떠들고 다니던걸? 나 근데 그 남자 알아. 그 남자 우리 식당에도 자주 왔던 사장님 친구분 아니요? 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내의 미용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님들 버젓이 있는 앞에서 한 남자와 애정행각까지 하며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한수정 너 뭐냐 도대체? 미친 거 아냐? 온 동네방네 바람났다고 소문을 내라 소문을. 바람을 피울 거면 나 모르게라도 하든가 라며 아내의 손목을 확 잡아 끌었더니 옆에 있던 남자가 오히려 절 밀치며 하는 말이 야 어딜 잡아. 잘못하다간 가녀린 우리 수정이 손목 나가시겠다. 이 손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며 뻔뻔하게 절 막아서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상간남이란 놈은 제 친구 민수였죠. 뭐냐 너 장난하냐? 정신 차려 임마. 수정이 내 아내야. 너 가정도 있고 애까지 딸린 놈이 미친 새끼냐? 나 완전 제정신이야. 내 아내? 그런 호칭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현민아. 그렇게 아내가 소중하면 2년 동안 내팽개치질 말았어야지. 네 아내가 네 애나 낳아주는 기계도 아니고
아이를 낳기 싫다는데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다그치고 사람 취급 안 해가면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어? 너 진짜 못났다. 네 가짜는 식당 가지고 돈 좀 번다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것도 꼴 보기 싫었는데 네 마누라는 오죽 네가 보기 싫었겠냐? 애 안 낳아준다고 생활비도 안 주고 말이야. 그래, 너 내 앞에서 돈돈거리는 거 꼴도 보기 싫었고 애? 애 좀 안 낳으면 어디가 덧나니? 난 애 낳아서 내 몸매 망가지는 거 생각하면 끔찍하고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애는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큰다니? 유치원 갈 때까지 적어도 사람 구실할 때까진 또 모성애 우둔하며 나한테 애 다 쳐받고 넌 식당 일 한답시고 애 안 볼 거잖아? 내가 왜 내 일 포기해가면서 그런 짐덩이를 키워야 하는데?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협의 이혼해줘. 나 민수씨 사랑해. 너 같은 쫌팽이의 애 미친놈이랑은 달라. 내가 하는 모든 걸 이해해주거든. 너랑은 다르게 말이야. 라는데 전처는 제 친구에게 저를 완전 미친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며 아내를 사람 취급 안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말이라도 걸라치면 더러운 병균이라도 보는 양 방으로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이고 아는 척도 안 했을 뿐더러 생활비요? 제 친구랑 바람이 난 줄도 모르고 말 한마디 없이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전 등신처럼 꼬박꼬박 아내의 생활비 통장에 5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애요? 전 아내에게 애를 낳아주기만 하면 키우는 건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몇백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애를 저만큼 좋아하시는데 손주 보는데 용돈도 필요 없고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당신들이 끼고 살 거라고 며느리 일하는데 전혀 지장 안 가게 할 거라며 저보고도 전처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면서 신신당부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제 친구와 붙어먹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얼마나 절 등신으로 봤으면 제 고향에서 바람 피우면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마디 했습니다. 니네 둘 다 정말 미쳤구나. 바람난 년놈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 게 놀라울 정도야. 이혼? 바람은 니들이 펴놓고 이혼이란 말이 나오냐? 터진 주둥이라고 나 참. 협의 이혼? 웃기지 마라. 이렇게까지 해놓고 협의 이혼이란 말이 나와? 니들 두고 보자. 라며 전 그런 와중에도 아직 호적상 남편인 제가 앞에 있는데도 버전이 서로 손잡고 있던 그 짐승 같은 년놈들의 면상이 자꾸 생각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열이 받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그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이라도 세워놨는지 아내의 방에 들어가 보니 어느새 짐은커녕 가구조차 하나 없이 방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들을 치워놓았고 돈 되는 보석조차도 전부 가지고 나가버렸죠. 그런 아내의 철두철미한 행동에 어안이 벙벙해졌지만 이내 곧 정신을 차린 후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저것들에게 철퇴를 내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내의 모든 불륜 증거를 찾아 변호사에게 넘겼고 다행히 아내에게 내준 미용실이나 아파트 등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지난 8년간의 결혼생활 중 마지막 2년간은 아내의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빼도 박도 못한 아내의 불륜 정황으로 유책 배우자는 전처가 되어 약 6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아내에게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받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이지 힘들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했던 아내의 빈자리보단 내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고 안쓰럽게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얼마 전 민수 그놈에게 하루아침에 이혼당해 대구에서 고향인 창원까지 쫓겨나 난데없이 이혼녀가 되어 힘들게 살고 있는 재수씨를 발견하고 저보다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실은 며칠 전 장을 보러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도 사장님 어쩌요라는 상인분들의 말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털어버리고 싶은데 워낙에 동네가 작다 보니 여기저기서 저를 보면 걱정 어린 눈으로 봐주시는 게 오히려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듯 살 것만 사서 식당으로 돌아가려는데 야채 가게 앞에서 추레한 행색으로 아이를 업고선 멍하니 서 있는 친구의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죠. 재수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야채 사러 오셨어요? 어휴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댁이 어디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야채가 제일 싸고 좋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들고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옆에서 아이가 배고프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삼촌 알지? 배고파? 가자. 삼촌 식당에 맛있는 거 엄청 많다 라며 거듭 사양하는 재수씨를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저희 식당에 앉혔습니다. 그 어린 것이 배가 많이 고팠는지 밥이 나오기가 무섭게 헙헙거리면서 먹어대는데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알지도 못하는 저 어린 것이 밥도 못 먹고 저럴 정도면 재수씨는 그간의 시간에 말도 못하게 괴로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차마 잘 지냈냐는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재수씨 아니요 재수씨란 말 말고 민희, 정민희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동생이니까 말 놓으셔도 좋고요. 네. 민희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민수한테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받으신 거예요? 네? 아니요. 재산 분할 받으려고 해도 지난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저보고 한 게 뭐 있냐며 돈 한 푼도 못 준다고 대구 아파트에서 쫓아내길래 전 그대로 친정으로 돌아와서 이혼 소장 받은 게 다인데
뭐가 뭔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을 뿐더러 양육비라도 달라고 하니 알 바 아니니까 꺼지라며 때리려고 하길래 아이 들쳐업고 그대로 도망쳐 갔어요. 네? 진짜 그 새끼 악질이네. 미니씨 안 되겠네요. 참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합시다. 제가 비용 대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그걸 왜 현민이 오빠가 내주세요. 제가 앞으로 벌어서. 벌다녀. 그러는 동안 그것들은 하하호호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차라리 저희 식당에 마침 아주머님 한 분이 그만두시는데 최대한 미니씨 편히 봐드릴 테니 여기서 일하세요. 정 부담스러우시면 여기서 받는 월급으로 천천히 저한테 갚으셔도 돼요. 아, 혹시 저희 식당 말고 다른 좋은데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가셔도 좋아요. 강요가 아닙니다. 아니 바람난 건 그것들인데 재산 분할은커녕 양육비조차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이혼 후 잔뜩 주눅 들어있는 민희를 설득해 제가 선임했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 민수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까지 철저하게 받아내게 되었죠. 그 후 민희 씨는 제게 받은 월급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고 그 후 저희 식당으로 매일 출근하게 됐는데 처음엔 작고 갸녀라서 식당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은 했지만 역시 오랜 시간 전업주부를 해왔던 터라 요리면 요리, 결혼 전 큰 회사에서 사무직을 했기에 소심하단 친구 새끼의 말과는 다르게 소탈하고 싹싹한 성격으로 손님들 응대를 곧잘 해 나중엔 저희 식당에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니 씨와는 매일같이 식당에서 부대끼며 저희 엄마보다 더 자주 보게 되었고 그 와중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혼소송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저와 늘 함께 했었기에 전 그런 미니 씨에게 정이 들고 있었죠. 이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 결혼한다며 청첩장까지 돌리고 있는 그 미친 것들의 기행에 더 이상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지 않을 정도로 미니 씨나 저 둘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점점 미니 씨에 대한 감정이 측은함에서 좋아함으로 바뀌었을 무렵 일이 일어났습니다. 쨍그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홀이 갑자기 시끄러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나가봤더니 한 술 취한 아저씨가 미니 씨의 손목을 잡고선 끌고 나가려고 했죠. 뭡니까? 무슨 일이죠? 넌 뭐야? 관계없는 놈은 빠져. 나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데리고 나갈라니깐. 어이, 너도 나 마음에 들지? 나 보면서 싱글싱글 웃어줬잖아. 아니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몇 번이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드리기 싫고 전 손님을 손님 이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요,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시고 갈 것이지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하며 저도 모르게 미니씨의 손목을 낚아채 제 뒤로 숨겼고 뭐야 이 가게 손님한테 대하는 게 형편없구만. 손님이 여자가 필요하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줘야지. 네가 뭔데? 네가 그냥 남편이라도 되냐? 네, 저 이 여자 남편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실래요? 아님 경찰차 불러서 경찰차 타고 가실래요? 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그제서야 187에 95kg였던 거구인 제 얼굴을 보다 뒷걸음질치며 식당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니씨를 제 아내라고 두둔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미니에게 설렌 제 자신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미니를 데리고 식당 뒤편으로 나가 따뜻한 차를 한 잔 주며 솔직하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했죠. 미니야, 괜찮아? 식당에서 일하면 저게 문제야. 저런 새끼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이런 때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방금 내 마음을 확인했어. 미니야, 나 너 좋아한다. 네? 사장님, 저 같은 여자한테 사장님은 과부네요. 저 애까지 딸린 이혼녀일 뿐이에요. 아니, 남들이 보는 시선이라든가 이혼녀, 과분 이런 건 둘째치고 솔직하게 말해줘.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니? 없다면 내가 사과할게. 라고 말하자 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오빠, 그렇게까지 말하면 반칙이죠. 저는 이런저런 입장 때문에 제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며 사장님으로 대하려고 했는데. 나를 남자로 생각한다는 거지? 네. 라며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부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혼남이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미니와 사귄다고 하자마자 세상에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애는 이 세상에 없다며 제게 꽉 잡으라고 잘해주라며 격려를 해주었고 어쩌다 보니 재혼이라는 입장 때문에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던 미니를 저희 부모님께서 설득시켜 성대하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죠. 그렇게 전 힘들게 살아온 미니에게 행복만 주고 싶어 45평짜리 아파트를 잡아 거기서 미니와의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미니와 저희 아들은 힘들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늘 웃음만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여자였죠. 아이 보는데 전념하고 식당 일은 힘드니까 앞으로 나오지 마라 해도 한사코 거절하며 식당 일도 아이 보는 것도 잘할 수 있다고 제 옆에서 묵묵히 절 도와주며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말 멋진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가지게 되었죠. 불임인 줄로만 알았던 제가
아들만 둘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미니가 복덩어리라며 미니 덕에 손주가 둘이나 생기고 식당도 너무 잘 돼 다른 지역에 이미 6호점까지 나왔을 정도로 제 인생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죠. 미니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식당으로 평생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해서요. 야 이 개새끼야, 다 가지니까 좋냐? 넌 짐승 새끼냐? 어떻게 친구 마누라랑 붙어 먹을 수가 있어? 너 솔직히 말해. 내가 수정이랑 사귀기 전부터 너 내 마누라랑 자고 있었지? 바른 대로 말해. 뭐? 야 이 새끼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좀 똑바로 해라. 바람은 네가 피웠지 내가 폈냐? 우린 당당해. 너랑 이혼하고 나서부터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결혼했어. 내 마누라라니? 네 마누라는 한수정 그 쌍년이잖아. 그리고 너 같은 놈한테 평생 음식 팔 생각 없으니까 꺼져. 내가 내 돈 내고 먹겠다는데 네가 뭔데? 야, 수정이 그년 나랑 결혼하자마자 바람나서 집 나갔어. 이 새끼야, 어디서 그런 걸 마누라랍시고 데리고 있다 나한테 버린 거냐? 나가면서 내 차도 아파트도 지 명의로 돌린 다음에 잠수 탔다고. 어쩔 거냐? 내 인생 어쩔 거냐고. 네가 네 마누라가 간수 제대로 못하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야, 미니 내놔. 그리고 내 아들 내놓으라고. 그렇게 착한 여자 없다. 미친 새끼. 그렇게 착하고 좋은 여자였으면 꽉 잡고 놓칠 말았어야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유부녀랑 바람나서 한 가정을 파탄냈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어쩔 거냐 이제 와서. 네 그 더러운 입으로 미니씨 입에 담는 것도 모욕이니까 더 이상 짓거리지 말고 꺼져 라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민수를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낸 후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오랜만에 나간 대학 모임에서 들리는 말로는 민수에게 앞서 들었듯 정말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처는 가게에서 만난 10살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 핑계로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엔 집안의 모든 걸 팔아치운 후 어디론가 도망가버렸고, 최근 그놈 실적이 영 좋지 않아 자동차 회사에서도 잘릴 위기라는 소문을 들었죠. 그런 그것들의 소문을 듣고 인과응보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두 아들과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 꽃 한 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지금 전 전에 없이 행복합니다. 전부 제 아내 덕분이죠. 남들이 들으면 친구와 아내를 바꿔 산다며 말세라고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르지만 40년 인생 동안 살면서 지금만큼 충실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들을 생각해 더 잘 살아보려고요. 이때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